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이 아마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예, 세 번째로 맞이하는 DK 복덕방입니다. 네, 저는 세 번째로 계속 하고 있는 김현희 기자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좀 대출이나 투자 위주로 해서 농협은행 그 올백 자문센터 부동산 전문위원이신 윤수민 전문위원님을 제가 이렇게 모셔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너무 도박이라고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네, 이게 저도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그 도박을 좀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실 거면은 재개발 투자를 하실 거면은 꼭 조합 설립인가 들어간 지역에서만 투자를 하시라. 물론 가격은 조금 오를 거예요. 근데 그만큼의 불확실성이, 사실 우리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불확실성을 없애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없어야죠. 그렇죠.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된 지역을 꼭 들어가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단 이게 입주권이죠. 재개발이니까 그렇죠. 재개발 입주권이 나올지 안 나올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의외로 소송이나 이런 걸로 휘말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업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시기별로 이게 사업이 진행된 정비 사업 지정이 된 시기에 따라 다 좀 규정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조합에서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소유권에 대해서는 얼마가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합 사무소에서 물어봐서 대답을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좀 개인의 그런 정보 침해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나 매도하는 측에서 이제 이거를 다 고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이 물건은 입주권이 부여가 되는 물건이다라는 걸 설명을 하게 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듣고 구입을 하시는데 만약에 또 그렇게 듣고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입주권은 사례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하실 때 특약을 좀 적으시라. 그래서 옵션 같은 거 많이 그렇죠. 최대한 이제 적으시는데 나는 이거를 매물을 구입할 때 입주권이 당연하게 부여가 된다라고 난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았을 때의 책임은 공인중개사와 매도 측이 진다. 이렇게 이제 특약을 좀 걸어놓고 매수를 하시면은 훨씬 안전 장치를 좀 걸어놓으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일단은 거주를 하고 있는 기준으로 들어가긴 하거든요. 이게 거주하고 기준이니까 토지만 있어도 입주권을 받을 수는 있어요. 토지만 그 30평 정도, 9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토지만 가지고 있더라도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수 있고요. 거주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리고 연립 다가구 주택들 이런 경우에는 조금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나오기는 해요. 하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너무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는 좀 하셔야 되고요.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이렇게 토지 면적이 너무 작다 보면은 나중에 분담금을 내게 되잖아요. 분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결국 분담금에서 이제 평가를 한 기준은 소유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전 자산의 가치인데 사실 건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니까 다 토지잖아요. 이 토지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내가 이 입주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 금액은 얼마고 그래서 뭐 비료를 한정하고 다 해서 얼마를 뭐 분담금을 더 내라 아니면 돈 돌려줄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빌라나 이런 경우는 토지 면적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나중에 분담금을 엄청 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돈을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더 분담금을 내야 되는지까지 확인을 다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그 빌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분담금 얼마인지 그냥 신청서 가지고 이걸 확인을 꼭 하셔야지 이거를 나중에 얼만큼 내야 될지 확인을 하고 총 투자금은 결국 분담금을 다 더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의외로 또 감안하지 않고 그냥 입주권 나온대 하고 들고 와 사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가 계속 조합 설립 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 인가가 나고 난 다음 상황에서가 모든 게 확실해지는 거지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좀 되도록이면 위험을 좀 피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일단 크게 뭐 저희가 얘기하는 대출이 세 가지가 있죠. 일단 이주비 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근데 조금 착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이주비 대출이랑 잔금 그리고 중도금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주비는 이주비 별도고요. 잔금이랑 중도금은 하나로 좀 엮여가는 건데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앞으로 나올 주택이 아니라 종전 주택, 종전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기존에 허름한 주택 그렇죠. 그거 그 허물기 전에 주택을 담보로 이제 이사를 가고 뭐 이렇게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그 대출을 해주는 건데요. 이 대출은 결국 자산의 평가 가격이 종전 주택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짜리를 네가 받던 얼마짜리를 투자하는 사람이 받던 간에 그건 별개로 네가 갖고 있던 게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고 나머지 이제 중도금과 잔금인데 뭐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DS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주비 중도금 단계에서는 고민을 하실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잔금 대출 때만 DSR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도금 대출 그러면 이제 내가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러면 이주비 대출은 나올까요? 라고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인데 일단 2주택자가 되시면은 원칙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오게 되는데 지금 그 처분조건부라고 하죠. 내가 이거를 분양받고 나서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팔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대출을 허용을 해준다. 그렇게 되어 있고 LTV는 동일하게 규제 지역마다 따라서 하는데 LTV 40%, DTI 40%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뭐 중도금도 마찬가지예요. 중도금도 나중에 그런 비율로 똑같이 해서 처분조건부를 하면 되고 2주택은 안 나오고 큰 개념 자체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정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대신 그 가치가 중도금과 잔금대출은 분양 가격이 기준이 되고 이주비 같은 경우에는 종전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뚜껑은 그 정비사업 지역 안에 있는 이제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입주권을 부여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건데요.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저도 사실 저도 뭐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뚜껑에 대한 권리 분석이 되게 복잡한 게요. 결국 시도별 조례에서 이거를 언제부터 지어졌고 정비 사업이 지정됐을 때 이게 뭐 존재를 했고 그리고 실제 거주가 하고 있었고 이런 조항 이렇게 따질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뚜껑이 정말 입주권으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그거를 다 따져보지 않는 이상 좀 힘듭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이제 그때는 뚜껑이 입주권이 부여된 뚜껑이다 아니다 그게 나오기는 하죠.
그래서 네. 인가 처분 이후에 이제 뚜껑을 한다면 비싸들 차라리 그걸 사라 많이 근데 한다. 거의 아마 그때 되시면은 네. 정리가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뚜껑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 네, 왜냐면 그건 정말 초기에 그냥 초기에. 되면 좋고 안 되면 버리고 하는 그래서 자금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사세요 뚜껑 같은 뭐 경우는. 예를 들어 정말 뭐 100억대 자산가가 그렇죠. 그냥 네. 5천만 원 난건값이니까 네. 5천만 원 건 뿅 이렇게. 그냥 사놓고 보는 게 안 되면 말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뭐 그렇군요. 그렇게 사시는 건데 그런 거에 나의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만약에 1주택자를 네. 내가 실거주를 하실 분들이면은 그건 너무 그거 위험한 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신 분들이 아니고 돈이 많이 여력이 있으세요. 자금 네, 여력이 네. 있으시고 나는 한번 도박에 걸어볼 만해. 네. 그래갖고 나는 뭐 안 돼도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뚜껑은 그런 거는 전문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권리 분석도 잘 하시고 그다음에 대부분 조합에서 이제 좀 네. 오랫동안 분위기를 봐오신 분들이 그런 거 거래를 많이 그러시겠네요. 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진짜 10년, 20년을 견딜 수 있는 멘탈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니면은 재개발은 사실 정말 내가 상승기다라고 생각이 들면야 뭐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상승기 절정일지 어떨지 알 수 없는 이 시기에는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투자인 것 같더라고요.